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GB 굿보이와 함께 2023년 가을부터 2024년 봄까지 웨이하이, 오사카, 텐진, 그리고 킨텍스까지 총 3개국의 4개의 낚시 박람회를 구경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GB 굿보이의 비즈니스에 동행하여 함께한 여행이라 바쁜 비즈니스 행보를 쫓아다녀야 되고 국제고화가 되면 안 되는 탓에 빠르게 따라다니는 바람에 촬영을 여유있게 할 수는 없다 보니 어떤 영상은 멀미가 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쫓아다녔습니다. 일단 웨이하이와 오사카 편은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이번에는 간단하게 중국 천진에 다녀온 바를 보여드리고 킨텍스의 한국 국제낚시 박람회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부터 들었던 중국 천진 낚시 박람회의 명성은 규모였습니다. 한국 국제낚시 박람회가 올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텐진은 138만 제곱미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리고 방문객은 약 90만 명, 4일 동안의 거래 금액은 약 6조 이상이라고 하니 숫자가 말해주는 천진 낚시 박람회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제가 직접 몸으로 느껴지는 규모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틀 내내 거의 쉬지 않고 걸어다녀서야 총 12개 동을 겨우 다 볼 수 있었는데요.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갔으나 나중에는 정말 무릎이 아파서 혼났네요. 전시의 내용은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 두드러졌는데 중국은 땅덩이가 큰 만큼 바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바다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민물낚시가 매우 발달해 있는 편인데요. 집어제부터 시작해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신기한 제품들도 워낙 많아서 볼거리는 정말 풍성했습니다. 같은 동양인이지만 다른 나라인 만큼 전시 문화조차도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흥미로운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낚시 공부였지만 GB 굿보이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수입해서 팔만한 물건이 없는지 찾아보는 자리이기도 하였는데 이제 조만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지금처럼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들은 결국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리라 보여집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 한국에 창고를 짓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한국에서 주문하는 물량의 약 70%를 미리 한국에 들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루 만에 배송이 이루어질 것이고 CS 대처도 훨씬 개선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쿠팡을 비롯해서 많은 쇼핑몰들도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필요가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낚시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리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는 제품을 팔 때보다 팔고 난 이후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명 호그라고 하는데 할리 오너스 그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모임 등을 적극 후원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서 매니아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텐진 여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에는 많은 카피캣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중국 내수 시장의 크기를 고려해보면 그들의 입지는 좁아지지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카피캣들과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는 저가 제품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고 보여지면 성장도 하지 못하겠죠. 자, 텐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감상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한국 국제낚시 박람회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텐데요. 오사카와 웨이하이는 비즈니스가 목적인 B2B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텐진과 한국 국제낚시 박람회는 B2C의 성격도 강합니다. 홍보와 매출을 목표로 하는 자리여서 더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죠. 현장에서 비즈니스 미팅도 하지만 판매를 통해 단기간에 매출을 일으키는 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장소가 좀 더 정신없기도 합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필요한 성격에 맞게 방문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 한국 국제낚시 박람회의 경우에는 강원도나 경기 바다 등 지자체의 홍보회장이 되거나 환경운동단체의 홍보가 되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NGO 단체의 경우에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어려울 테니 낚시 박람회가 좋은 기회의 장이 되겠네요. 다른 낚시 제품들의 판매나 신제품 발표도 좋지만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이니만큼 환경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다녀봤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낚시에 대한 애정과 여행다운 여행을 겸하시려면 오사카를 추천할 만합니다. 신제품에 대한 구경도 흥미롭지만 작은 브랜드라도 그 브랜드에 대한 서로의 존중이 느껴질 만큼 서로 간의 특징이 모두 살아있더라고요. 누가 잘 팔린다고 해서 그것을 베끼지 않았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키고 성장하니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의 모습을 보았네요. 그리고 피싱에이또나 분분 등에서 쇼핑도 하고 더불어 맛난 라멘이라도 먹고 오면 한 2박 혹은 3박 정도의 여행으로 좋더라고요. 일본의 낚시 인구가 7,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낚시 인구는 1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죠. 이를 인정하면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 국제낚시 박람회도 충분한 가치와 규모로서 즐길만 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역시 한글이 쓰니까 편하더라고요. 앞으로 낚시 소비 문화가 급변하는 만큼 낚시 제품 시장의 변화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낚시인을 생각하는 낚시 브랜드의 진심이 낚시인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총 4군데 낚시 박람회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낚시 박람회 방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도 이제 낚시를 좀 가봐야겠습니다. 박람회장 다니느라고 바쁘기도 했지만 바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낚시를 못 갔는데 이제 제주도도 예약해놨으니 간만에 신나게 낚시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